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그 부드러운 느낌이 왜 이렇게 기분 좋게 느껴지나요?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을 때 그 자연스러운 연결감 말이에요. 65세가 넘으신 분들께서라면 특히 더 공감하시겠어요. 나이 들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거나 작은 걸음조차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65세 이후에 맨발로 걷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왜 이게 장수에 그렇게 좋고 의외로 간단한 건강법 6가지를 함께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나누면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먼저, 왜 65세 이후에 맨발로 걷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발바닥의 감각이 둔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맨발로 걸으면 땅의 자연스러운 지면이 발바닥을 자극해서 균형감을 되찾아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할머니가 항상 맨발로 마당을 걸으시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건강의 비밀 중 하나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부드러운 잔디나 모래사장에서 맨발로 천천히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그 순간 몸 전체가 활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재미가 아니라 실제로 장수와 관련이 깊어요. 연구에서도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그런 간단한 건강법 6가지를 하나씩 풀어가며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준비됐나요? 그럼 첫 번째 건강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건강법은 맨발 걷기가 균형감을 개선하고 넘어짐을 방지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나이 들면 발바닥의 신경이 약해지면서 걸을 때마다 불안정해지기 쉽죠.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집안에서 자주 헛디디셨다가 맨발로 매일 아침 마당을 걸으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5분 정도만 하셨지만 이제는 15분씩 하시면서 훨씬 안정적으로 걸으신다고 해요. 이건 왜일까요? 맨발로 걸을 때 발바닥에 수천 개의 신경끝이 지면을 느끼면서 뇌에 신호를 보내요. 이 신호가 균형 중추를 자극해서 몸의 자세를 자동으로 바로잡아주거든요. 여러분도 집에서 시도해보세요. 안전한 곳, 예를 들어 부드러운 카펫이나 잔디 위에서 시작하세요. 먼저 서서 천천히 한 발씩 옮겨보는 거예요. 왼발을 앞으로 내디디고 오른발을 따라오게 하면서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는 느낌을 집중적으로 느껴보세요. 만약 처음에 불안하다면 벽이나 가구를 잡고 서서 해보는 게 좋겠어요. 이 습관을 매일 10분만 유지하면 몇 주 안에 걸음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계단 오르내리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이건 장수에 좋다는 게 넘어짐으로 인한 부상을 줄여주기 때문에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작은 변화로 큰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건강법을 실천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균형 개선이 몸 전체의 건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았으니 두 번째 건강법으로 이어지게 해요. 두 번째 건강법은 맨발 걷기가 발바닥의 반사요법을 자극해서 전신 건강을 촉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발바닥은 우리 몸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경혈점들이 발바닥에 모여 있어서 맨발로 걸으면 그 점들이 자연스럽게 마사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바닥 앞쪽은 위장과 관련이 있고, 가운데는 신장, 뒤쪽은 등과 관련된 점들이 있죠.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맨발로 공원에서 걸으면서 발바닥이 지면을 누르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하니까, 그날 저녁에 소화가 훨씬 잘 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맨발 걷기가 발바닥의 혈관과 신경을 자극해서 몸 전체의 기운이 순환되게 해주거든요. 나이 들면 이런 순환이 느려지기 쉽지만 이 간단한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실천하는 법은 간단해요. 집 근처에 모래밭이나 부드러운 흙길이 있으면 그곳을 선택하세요. 아니면 실내에서 요가 매트 위에서 해보는 것도 좋아요. 걸을 때는 각 발걸음마다 발바닥의 앞, 가운데, 뒤를 의식적으로 누르세요. 예를 들어 앞으로 한 걸음, 위장을 자극하고 가운데로 한 걸음, 신장을 도와주자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하다 보면 재미있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아침 식사 전에 10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게 돼요. 실제로 70세 넘으신 지인분이 이 방법으로 소화불량이 개선되셨어요. 이게 장수에 좋다는 건 전신의 건강을 유지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이 두 번째 건강법이 얼마나 유용한지 알았으니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 반사요법이 몸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이해했으니 다음 건강법으로 이어지게 해요. 세 번째 건강법은 맨발 걷기가 접지력을 높여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지구는 자연적인 전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맨발로 걸으면 우리 몸이 그 전기장과 연결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항염증 효과를 가져오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맨발로 산책하면 피곤함이 싹 가시는 걸 느꼈는데 그게 바로 이 접주력 때문이었어요. 나이 들면 몸속 염증이 쌓이기 쉽고 그게 관절통이나 피로로 이어지죠. 하지만 맨발 걷기를 통해 접주력을 얻으면 몸이 자연적으로 재충전되는 거예요. 실천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햇살 좋은 날 잔디밭이나 해변에서 걷는 거예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20분까지 늘려보세요.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지구의 에너지가 나에게 전달되고 있어라고 생각하며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만약 실외가 어렵다면 집안에서 대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티슈나 젖은 천으로 바닥을 적셔서 그 위를 맨발로 걸어보는 거예요. 이 습관을 매일 유지하면 관절이 덜 아프고
수면도 좋아질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방법으로 만성 피로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장수에 좋다는 건 염증을 줄여서 심장병이나 관절 질환의 위험을 낮춰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 세 번째 건강법을 통해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워보세요. 이제 이 세 가지를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네 번째 건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법은 맨발 걷기를 아침 루틴에 결합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식욕이 변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65세 이후에는 특히 영양 균형이 중요해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아침에 건강한 식사와 함께하면 그 효과가 배가 돼요. 왜냐하면 맨발로 걸을 때 발바닥이 자극받아서 소화기관과 연결된 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아침에 간단한 채소 스프를 드시고 나서 마당을 맨발로 산책하시는 걸 봤어요. 그때는 그냥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장수의 비밀 중 하나였어요. 연구에서도 아침 식사를 적절히 한 후 가벼운 활동을 하면 대사율이 높아지고 영양 흡수율이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네 번째 건강법에서 맨발 걷기를 어떻게 건강한 아침 식사와 연결지어 실천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여러분도 함께 따라 해보세요. 이 방법으로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왜 맨발 걷기가 건강한 아침 식사와 잘 어울리는지부터 설명해 볼게요. 우리 몸은 아침에 깨어나면서 소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해요. 하지만 나이 들면 위장이 느려지거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쉽죠. 여기서 맨발 걷기가 들어와요. 발바닥의 반사구가 자극되면서 위장과 장의 기능을 돕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바닥 앞부분을 지면에 닿게 하면 위장 관련 신경이 자극되고 그 결과 아침 식사를 더 잘 소화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있어요. 아침에 우유와 과일, 그리고 둥곡물을 넣은 간단한 요거트를 먹은 후 집 앞 잔디에서 10분 정도 맨발로 걸었어요. 그랬더니 평소보다 소화가 빨라지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도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영양소가 몸 전체로 더 잘 전달된다고 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칼슘과 비타민 D 같은 영양소가 중요하죠. 맨발로 걸으면 햇빛을 쬐면서 비타민 D 합성이 촉진되니 뼈 건강에도 좋고요.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어요. 먼저,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60대 이상 분들께 추천하는 건 가벼운 음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선한 과일, 사과, 바나나, 요거트 또는 현미밥에 채소를 넣은 간단한 스무디예요. 당분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면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제가 제안하는 메뉴는 따뜻한 물에 레몬을 짜서 마신 후 아몬드와 바나나를 섞은 간단한 샐러드예요. 이걸 먹기 전에 먼저 5분 정도 맨발로 서서 호흡을 가다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걸으면 다리가 무거울 수 있으니까요. 준비됐으면 식사를 마친 후 바로 실내에서 시작하세요.
만약 집에 부드러운 카펫이 있으면 그 위에서 아니면 베란다나 마당에서 맨발로 천천히 걸으세요. 걸을 때는 각 발걸음마다 이 걸음으로 소화를 돕자라고 생각하며 발바닥 전체를 의식하세요. 처음에는 5분만 해도 충분해요. 점점 15분까지 늘려가며 걸음 속도를 천천히 유지하세요. 만약 무릎이 아프다면 의자에 기대서 하거나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이 네 번째 건강법의 장점은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이 루틴을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쾌해져요. 제가 아는 70세 넘으신 분이 이 방법을 시작하셨어요. 원래 아침에 음식을 먹고 나서도 피곤함을 느끼셨는데 맨발 걷기를 추가한 후부터는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요. 이게 장수에 좋다는 건 영양 흡수를 개선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 영양 부족으로 인한 질병이 생기기 쉬운데 이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매일 아침 건강한 식사 후 10분 맨발 걷기를 해보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제 이 네 번째 건강법을 통해 아침 루틴이 더 풍부해졌으니 다섯 번째 건강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건강한 식사가 몸의 기초를 마련했다면 다음으로는 부드러운 산책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해 보는 거예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 건강법은 맨발 걷기를 부드러운 산책으로 발전시켜서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유연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65세 이후에는 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외출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부드러운 맨발 산책은 그럴 때 딱 맞는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맨발로 천천히 걸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저녁에 마을길을 맨발로 산책하시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분은 8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연구에서도 부드러운 산책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뇌 건강을 돕는다고 해요. 특히 맨발로 하면 지면의 감각이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킨대요. 오늘은 이 다섯 번째 건강법에서 어떻게 부드러운 산책을 실천할지, 그리고 왜 장수에 좋을지 자세히 풀어보겠어요. 여러분도 함께 따라가며 일상 속에 적용해보세요. 부드러운 맨발 산책의 핵심은 속도를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나이 들면 빠른 걸음이 피로를 주기 쉽죠. 그래서 천천히 각 걸음을 즐기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이 활동이 심리적 안정을 주는 이유는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 때문이에요.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몸의 긴장이 풀리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해요.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있어요. 퇴근 후에 공원에서 20분 정도 맨발로 산책하니 하루의 스트레스가 싹 가셨어요. 65세 이후에는 이런 정신적 안정이 신체 건강과 연결돼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줄면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질이 좋아지죠. 게다가 부드러운 산책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서 무릎이나 허리의 뻣뻣함을 완화해줘요. 실천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집 근처에 공원, 강변 또는 부드러운 산책로가 있으면 그곳을 추천해요. 만약 외출이 어렵다면 실내에서 대체하세요. 예를 들어 거실에 요가 매트를 깔고 그 위를 맨발로 걸으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준비됐으면 아침이나 저녁에 10분부터 시작하세요. 걸을 때는 한 걸음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왼발이 땅에 닿을 때 몸의 무게를 느끼자. 오른발로 옮길 때 균형을 잡자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면 상체의 유연성도 높아져요. 만약 처음에 불안정하다면 지팡이나 동반자와 함께 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산책 중에 주변 풍경을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무를 보며 이 나무처럼 오래 서 있자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돼요. 이 5번째 건강법의 효과는 실로 놀라워요. 부드러운 맨발 산책을 매일 하면 신체적으로는 근력과 유연성이 유지되고 심리적으로는 우울감이 줄어요. 제가 아는 한 68세 분이 이 방법을 시작한 후부터는 외출을 더 즐기신다고 해요. 원래는 집에만 계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며 이웃과 대화를 나누세요. 이게 장수에 좋다는 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챙기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 고립감이 생기기 쉽지만 이런 산책으로 사회성을 유지할 수 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해보세요. 부드러운 산책이 일상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걸 느껴보세요. 이 5번째 건강법을 통해 맨발 걷기의 매력을 더 깊이 느꼈을 거예요. 이제 몸과 마음이 더 튼튼해졌으니 다음으로 6번째 건강법을 파트 3에서 함께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서 마지막 비밀을 풀어보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트 3로 이어지는 이 영상에서 드디어 6번째 건강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앞서 5가지 건강법을 통해 맨발 걷기에 놀라운 힘을 느꼈죠. 이제 몸과 마음이 더 튼튼해진 상태에서 마지막 비밀로 넘어가 볼게요. 6번째 건강법은 맨발 걷기를 통해 감사함과 명상을 실천해서 정신적 평화와 영적 안정을 얻는 방법이에요. 65세 이후에는 삶의 경험으로 쌓인 지혜가 있지만 때때로 외로움이나 후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습관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면서 장수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맨발로 걸으며 하늘을 보며 미소 짓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때는 그게 그냥 평화로운 일상이란 걸 몰랐는데 이제는 그게 감사와 명상의 힘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오늘 이 6번째 건강법을 자세히 풀어가며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죠.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왜 맨발 걷기가 감사와 명상에 딱 맞는 활동일까요? 나이 들면서 우리는 삶의 고단함을 더 느끼기 쉽죠. 65세가 넘으면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 아니면 그냥 세월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맨발로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그 순간 몸과 마음이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연결감이 감사함을 불러일으키고 명상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감사함이란 매일의 작은 블레싱, 축복을 인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생각하며 걸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죠. 명상은 그와 연결되어 걸음마다 호흡을 맞추며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연구에서도 맨발 걷기가 스트레스 감소를 돕고 뇌에 알파파를 증가시켜서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께는 이 습관이 우울증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핵심적이에요. 제가 직접 해본 바에 따르면 맨발로 공원을 걸으며 감사 일기를 떠올리면 하루가 훨씬 밝아지더라고요. 이게 장수에 좋다는 건 정신적 안정이 신체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가 줄면 몸의 염증이 감소하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죠. 이 6번째 건강법을 실천하는 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적합한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이나 저녁, 햇살이 부드러운 때가 좋겠어요. 65세 이후에는 몸이 피곤할 수 있으니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에 10분 정도만 시작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저녁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를 마무지며 감사함을 느끼면 다음 날이 더 긍정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준비됐으면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집안 카펫, 베란다, 아니면 근처 공원의 잔디 위에서 맨발로 서보세요. 이제 걸음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명상을 해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고 감사한 상태야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다음 천천히 걸으면서 감사 목록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고마워.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 발바닥이 땅을 느끼며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해. 이런 식으로요. 각 걸음마다 하나의 감사한 점을 생각하세요. 왼발을 내디딜 때는 하나의 감사, 오른발을 내디딜 때는 또 하나의 감사. 이렇게 하면 걸음이 명상이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호흡을 걸음과 맞추세요. 들이마실 때는 감사, 내쉴 때는 평화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걸어보세요. 제가 한번 해봤을 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5분 만에 마음이 진정되는 걸 느꼈어요. 만약 혼자 걷는 게 불편하다면 지인과 함께 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감사한 일 뭐 있어? 라고 서로 물으며 걸으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 습관을 매일 10-15분 유지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실제로 70세 넘으신 지인분이 이 방법을 시작하셨어요. 원래는 잠이 잘 안 오시던 분이었는데 매일 저녁 맨발로 감사 걷기를 하시면서 수면이 좋아지셨대요. 이건 왜일까요? 감사와 명상이 뇌에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증가시켜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 이런 호르몬 불균형이 우울증이나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이 간단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게다가 맨발 걷기의 접지력과 결합되면 몸의 에너지가 순환되어 전체적인 웰빙을 높여줘요.
이 6번째 건강법의 장점은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주는데 그치지 않아요. 감사와 명상을 통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죠.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 습관으로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으셨어요. 65세 이후에는 왜 그때 이렇게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맨발로 걸으며 감사함을 느끼면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연구에서도 감사 습관이 장수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해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맨발 걷기를 더하면 그 효과가 2배로 커지죠. 왜냐하면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이 함께 작용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매일 저녁 10분 동안 맨발로 감사 걷기를 해보고 그 후에 일기를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의 감사한 점, 건강한 걸음, 따뜻한 가정, 자연의 아름다움. 이렇게 적다 보면 마음이 채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이 6번째 건강법을 통해 맨발 걷기의 모든 매력을 알아봤네요. 65세 이후에 맨발로 걷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균형, 반사요법, 접지력, 식습관 강화, 부드러운 산책, 그리고 감사와 명상의 완벽한 조합이에요. 각 건강법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도 마음도 더 젊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장수의 길을 열어줄 거예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함께 해봐요. 고마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